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소속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학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속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3건, 관리과 1건, 수도계획과 1건, 하수과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하수도 사업소 공통사항 소규모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유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과 예규를 준수하여 금액 구간별 지역 제한 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분야의 수의 계약은 지역업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아스콘이나 맨홀 등 상하수도 관련 주요 강급 자재의 경우 관내 생산업체가 없거나 부족하여 관내 우선업체 구매 제약이 있으나 관내에서 조달 가능한 기타 품목에 관하여는 지역업체 제품을 적극 구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검토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4년 11월 폭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중 우리 시는 총 1750세대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50%씩 2개월간 2억 2,100만 원의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면 기간 등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입니다. 24년 12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25년도부터는 수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진이면 12개 마을 이장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타부처 소관 개별법을 근거로 경로당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주민 수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인프라 개선과 복지시설 지원 사업들이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수도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해서 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부가 101건에 459억 원 중 징수 98건에 176억 원, 체납 3건에 83억 원이었습니다. 납부율은 금액 대비로는 38%이나 건수로 작성 관리하여 97%로 높게 나타나서 두 자료 간 격차가 크므로 향후에는 금액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체납된 3건에 대해서는 타행이 체납건으로 체납 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체납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5쪽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및 미비점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천 2지구 및 영신지구는 23년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4년도 환경부 현장 점검 결과 중점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25년도는 하수도법 제4조의 사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 후 예산 반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성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 지적공부 지목상 대지로 기초 가격을 산정을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시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서 도로로 감정 평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가액이 감소하여 그 차액을 지난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 공부 외에 필요시 현장 조사도 병행하는 등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조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공사 후 보안 및 정비 의무 계약 포함 여부 확인입니다. 현행 하수관로 공사 계약 시 관로 매설 공사는 3년, 도로 포장 공사는 2년으로 하자 보수 의무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준공 후 포장 침하 구간 전수 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를 했고 조사 결과 사후 조치 대상은 총 17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 하자 책임 구간 1개소는 연내 하자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하자 만료 구간 16개소는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 검사를 강화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 추진 시에는 도로 침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시공 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상하수도 사업 수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설명하셔갖고 이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특별 재난 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해서 그 현황 자료 보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현황 자료 보면 이제 뭐 50% 감면해 주는 데도 있고 100% 감면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월 수가 달라요. 뭐 100% 해주는 데는 1개월이 데도 있고 또 뭐 50% 해주는 데 중에서는 뭐 2개월,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감면 액수로 봤을 때는 또 우리 평택시가 가장 감면 액수가 또 커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감면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라고 하는 뭐 당위적인 부분은 있지만 재정이라는 게 이제 현실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적절하게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개월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감면율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감면 비율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이라든가 그 대상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 재난 피해 그 정도가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그 하우스 위주로 났기 때문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사실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많이 드리고자 그 피해 입은 분들의 그 주소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해서 좀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요. 향후에도 아무래도 재정 사항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기간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원인자 부담금은 뭐 부가 액수가 큰 건이 있을 테고 대규모 뭐 개별 이렇게 행위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 발생한 게 있을 텐데 이제 제일 이제 큰 것들이 아마 도시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액수가 크고 그럴 텐데
이 대단위 타행이 체납 3건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안중 지역의 도시개발하고 송탄 지역에 지금 시작하지 못한 도시개발지구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정이나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이행을 하셔갖고 실제로 세수가 결손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이거는 좀 점검하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고 관련 업체랑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체납액이 일부 계속 약속된 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면밀하게 계속 관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김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우리 하수광고 정비 사업인데 이 공사 계약하고 이 매설공사 3년 도로 포장공사 2년 이게 하자 보수 의무 기간입니까? 법적으로 네, 정해져 네, 있는 그 기간이- 기간 안에 하자 보수가 일어나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하고 하는데?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 이게 하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문제가 대부분 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별로 안 일어날 것 같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것 같아요. 보면 도로변에 보면 이렇게 땅꺼짐, 이 치마가 나타난 부분이 우리 시야에 보여요. 근데 이제 민원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보수하려면 또 시비 예산이 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즉시 또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또 마을 도로도 그래요. 농로도 그렇고 하수한 거 지나가는 자리는 심화 현상이 거의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보수 기간을. 그거는 이제 법에 법에 의무적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저희가 불공정한 그거를 제시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공사 전체 그 5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17개소고요. 이제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연약 집안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보면 보통 서부 지역에서 이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서부 지역에 하수관로 공사를 많이도 했지만 집안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다짐을 사실은 오랫동안 하고 나서 완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즉시하죠, 이제 즉시 즉시 거의.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커져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짐 기간을 민원이 있더라도 적어도 뭐 얼마 이상 3개월 이상은 두기로 했고요. 그 또 가능하다면 설계 시에 집안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좀 잘 좀 세워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비가 오는 날이면 더해요. 튀어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죠. 민원 받은데도.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상하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이천 상수 보호구역은 해지가 됐죠? 그 정수장 시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폐쇄돼 있는 건가? 정수장은 지금 현재 그 직원 2명이 상주를 하고 낮에는 상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독곡 배수지 지금 수압 때문에 가압장으로 임시 사용을 하고 가압장으로 있고 임시 거기서 사용. 이제 병입수라든가 물 수질 검사 의뢰하는 거는 그쪽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쯤
정리를 할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현재 그 상태로 가압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압장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때 어떤 거로 활용을 할지 아무래도 수도 시설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활용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될 것. 네, 세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 물품을 이용하라는 그런 이제 사항에서 여기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은 그 169쪽에 보면은 그 광급자재가 관내 생산업체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스콘 매눌 제수밸브 등 뭐 관내 생산업체 부족, 업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건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아스콘 하나도- 같은 경우는 아예 평택에 지금 현재 한 곳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예 없고요. 아스콘? 네. 나머지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저희가 주로 쓰는 자재가 그 인근 시군내 외에는 관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아스콘 업체가 지금 평택 산업단지 거기 한 군데인가요? 그리고 이전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거기는 있는 걸로 알고 저 있습니다. 레미콘만 하고 아스콘은 안 해놔요, 그럼? 네. 그 매눌 같은 부분은 그런 게 저희가 그 생산 공장이 우리 평택 시내에 거의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품을 저희 생산 관내 업체 위주로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90% 77% 이상 관내 업체. 지역 업체를 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은 올해 그 상수관 파열로 인해서 그 긴급 그 보선리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한 5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560건? 네. 그러면 지난해 이맘때 비교해서 건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맘때 자료는 모르겠고 연말 총 1년 기준으로 해서 700건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말까지 한 600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뭐 연중 행사로 되네. 어쨌든 뭐 건수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 건수가 발생되는 사유가 뭐 평택 지역이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기 한 5년 전에 한 1,200건 정도 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비슷한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시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평택시가 높거나 낮거나 근데 그 중에서 좀 낮은 편에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10%씩은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0으로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 800건, 600건에서 800건 사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구간은 그냥 매설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기존관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폐쇄시키는 경우가 사실 더 그래서 많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관을 넣고 이제 작업을 이제 했을 때 교체 작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관 부분에서 이음매나 이런 데서 파열이 됐다고 하면은 그 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 보증 기간은 아까 뭐 2년에서 3년 사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 기간 내에 발생되는 거는 100%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네, 비용을 대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근자에 보니까 그 하수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2번, 3번씩 그 포장을 하고 또
따내고 포장을 하고 또 따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던데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일단 수도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 폐쇄를 하고 새로 묻거나 교체를 하게 되면 간단한데요. 기존 물을 주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묻었다 깼다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화전 설치하거나 또 가정집 분기 그리고 기존관 폐쇄 이런 게 복합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그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약이 안 되고 나서 나중에 공사 중에 그게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본관을 묻은 다음에 분기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발생한다고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화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소화전에 150mm 이상씩 관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서로 좀 여러 가지 협의를 쌓는 그럼 좀 그 있고요.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평택시 수도관 공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설하는 소화전은 50대 50으로 하는 거고요. 좀 보기가 안타까운 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기가 안타까운 게 한 번 손이 가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두 번 손이 가면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씩 손이 가게끔 하는 그런 작업 관계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그 소통이 좀 작업하시는 분하고 우리 상수도과의 담당 부서하고 소통이 좀 덜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공사 그 작업에 대한 그 작업 지시를 내릴 때에는 좀 철저하게 서로가 그 좀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두 번 세 번씩 장비를 대서 카팅하고 파내고 또 대메꾸고 하고 메꾸게 하고 이런 결과가 없게끔 좀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은 흙먼지가 많이 돌에 지저분하게 좀 많이 깔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살수차로다가 하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차로다 이용을 해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마무리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저 공사 현장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하숙 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무허가 업체에서 판매 시설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뭐 물과 물을 쓸 만큼 버리지 않습니까? 하수물을 그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먼저 과장님이 갔다 오셨죠. 예예.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평택시에서 앞으로 준비를 할 게 뭐냐면 물을 공급하는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무허가 업체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사람 불법 판매업소 물을 하수 오폐수관에다 버려야 되는데 우수관에다가 하수물을 버릴 때 이런 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평택시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주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예예. 그것을 좀 상위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무허가 판매 시설에 대해서 단속하는 차원에서 물 공급하는 것도 좀 강력하게 좀 처벌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관련 법규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